세계가 붕괴 직전에 서 있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파멸의 징후가 통제할 수 없는 산불처럼 퍼지고 과거의 예언이 현재를 직면하기 위해 되살아나는 세상입니다. 잠자는 예언자로 알려진 에드거 케이시의 말은 다가올 일들에 대한 경고로 울려 퍼집니다. 그의 비전에서 그는 전쟁, 전염병, 극적인 변화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인간의 혼란을 묘사했습니다. 그의 예언이 더욱 소름 끼치는 이유는 그가 예언한 많은 사건들이 현재 상황과 놀랍게도 일치하며 불확실하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미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깊은 무아지경에 빠진 상태에서 케이시는 세계 강대국들이 전례 없는 갈등 속에서 대립하는 분열된 세상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새로운 전쟁 시대를 촉발할 수 있는 일련의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파괴는 전쟁터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그는 글로벌 경제 붕괴, 치명적인 전염병, 세계 질서의 완전한 재구성을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고는 피할 수 없는 재앙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예언에서 케이시는 인류가 영적, 도덕적 변화를 통해 이러한 재앙을 피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세계 지도자들이 조화를 추구하지 못한다면 갈등은 필연적일 것이며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케이시의 비전과의 유사성을 무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 중동 지역의 분쟁, 경제 초강대국 간의 대립은 그의 예언에서 퍼즐 조각처럼 맞아떨어지는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합니다. 불화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며 지금의 선택이 그것이 파괴로 이어질지 아니면 구원의 기회로 이어질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의 비전에 언급된 날짜 중 하나가 3월 7일이라는 점입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이날은 전례 없는 일련의 글로벌 사건을 촉발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묘사한 힘은 외부의 힘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의 탐욕, 두려움, 그리고 지구와 서로를 돌보아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한 결과를 포함합니다. 케이시의 예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도 이러한 글로벌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해수면 상승, 치명적인 지진, 제어할 수 없는 폭풍은 인류를 근본부터 뒤흔들 일련의 사건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류가 지구의 균형을 무시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케이시의 비전에 대해 더욱 불안감을 자아내는 점이 있습니다. 그는 인류가 최후의 시험에 직면할 순간을 언급했습니다. 이 시험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간의 결점, 두려움,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영성과 자신의 존재의 가장 순수한 본질로 돌아간 이들 뿐일 것입니다. 3월 7일은 케이시의 비전에서 인류의 미래를 형성할 일련의 사건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무아지경에서 글로벌 갈등, 경제 위기, 자연재해를 연결하는 충격적인 이미지를 드러냈습니다. 러시아, 미국, 중국, 한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각기 독특한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긴장에 기여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묘사했습니다. 케이시가 묘사한 가장 불안한 시나리오 중 하나는 동유럽에서 뿌리를 둔 갈등의 확산입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충돌이 점차 다른 강대국들을 휘말리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비전에 따르면 이 갈등은 단순히 군사적 충돌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이념적 대립으로도 확산되며 국제적인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 여파는 유럽, 아시아, 심지어 아메리카 대륙에까지 빠르게 퍼질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주요 강대국 간의 전략적 분쟁의 중심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지리적 위치와 미국과의 동맹 관계로 인해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점점 더 커지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한국이 긴장을 완화하고 더 큰 재앙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주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케이시의 예언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중동이 지속적인 불안정의 지역으로 남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이 더 광범위한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비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성스러운 전쟁과 이념의 충돌이라는 단어들은 종교적, 문화적 분열이 계속해서 갈등을 부채질하며 국제관계를 악화시킬 것임을 나타냅니다. 지정학적 갈등 외에도 케이시는 세계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흔들 전염병의 출현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 인구 전체를 고립시키고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게 될 빠르게 확산되는 질병을 묘사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전염병은 단순히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윤리적 불균형의 반영일 것입니다. 한국에 관해서는 그는 더욱 강렬해질 폭풍으로 인해 국가 인프라가 도전에 직면할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한국이 지속 가능성과 환경 혁신에서 선두로 나설 기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케이시의 비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둘러싼 미래입니다. 그는 러시아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적들을 위협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암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세계 지도자들이 이러한 위협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케이시에게 있어 외교와 국가 간의 연합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핵심 요소였습니다. 어두운 경고 속에서도 에드거 케이시는 희망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류가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운명을 바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극복과 회복의 역사를 바탕으로 교육, 기술, 영적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에게 번영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연민과 정의라는 원칙에 기반한 집단적 의지가 더 평화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3월 7일이 다가오면서 에드거 케이시의 예언은 더욱 절박하게 다가옵니다. 그의 가장 강렬한 비전들은 작은 불꽃처럼 시작되지만 곧 전 세계로 번지는 거대한 불길로 변하는 사건들의 연쇄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 순간이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글로벌 지도자들의 결정과 국가들이 혼란에 대응하는 방식이 세상이 파괴의 소용돌이에 빠질지 아니면 재생의 길을 찾을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케이시는 한 번의 무아지경 상태에서 별빛 너머의 무언가로 하늘이 환히 빛나는 밤을 묘사하며 멀리서 들려오는 폭발음, 비명, 그리고 공허 속에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를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장면이 강대국 간 무력 충돌의 위험을 암시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충돌에는 러시아,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이 전략적 분쟁의 중심에 서 있을 것입니다. 더욱 두려운 점은 이러한 이미지가 현재의 긴장 상황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한국은 이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한반도를 서로 대립하는 세력들 사이에 균형의 선으로 묘사했으며 결정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장소로 언급했습니다. 북한과의 근접성,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종종 취약한 위치로 보이지만 케이시는 한국을 혁신과 외교의 요새로 보았습니다. 그는 한국이 글로벌 협상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며 더 큰 갈등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전략적 위치로 인해 한국이 타겟이 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른 비전에서 케이시는 자연재해가 글로벌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격렬한 바다와 침수된 도시들을 보았으며 특히 아시아의 해안 지역들, 한국을 포함한 지역들이 홍수와 강력한 폭풍에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케이시는 이러한 사건들이 단순한 자연적 사고가 아니라 인간이 초래한 지구 균형의 붕괴에 대한 행성의 반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기후변화와 환경적 무관심이 더 큰 위기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비전이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지리적 갈등과 연결된 방식입니다. 케이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다른 사건들의 연쇄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글로벌 혼란을 틈타 대만에 대한 영토적 야망을 추진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대응에 나서도록 압박할 것이며 이는 미국과 한국 간 동맹을 포함한 여러 동맹 관계를 시험하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에드거 케이시는 글로벌 지도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모이는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안전,
경제, 환경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 테이블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협력의 부재와 개별적인 이익에 대한 집착이 이러한 노력을 무산시키고 세계를 완전한 붕괴 직전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시는 희망의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전쟁 후 재건과 교육, 기술에 대한 헌신을 통해 역경을 극복한 한국이 글로벌 재생 운동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케이시는 한국이 지속 가능하고 조화로운 길로 다른 나라들을 영감시킬 수 있는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글로벌 위기의 정점으로 묘사하며 인류가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혼돈에 굴복하거나 아니면 갱신된 문명으로 거듭나느냐의 기로에서 인간성의 회복이 시험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이르는 과정은 공포스러운 사건들로 가득 차 있으며 세계적인 회복력과 단결력을 시험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비전 중 하나는 억제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파괴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케이시는 강대국들이 무력 시위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도시의 하늘을 밝히는 폭발의 이미지를 묘사했습니다. 그는 특정 장소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북한과의 근접성과 세계 무대에서의 전략적 역할 증가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이시는 긴박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긴장이 재앙으로 확대되기 전에 이를 피할 좁은 창문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케이시는 전 세계를 무자비하게 강타할 일련의 자연재해를 묘사했습니다. 그는 인구 밀집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지진과 해안 지역을 집어삼키는 쓰나미를 보았습니다. 아시아, 특히 한국은 폭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언했습니다. 케이시는 이러한 재난을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초래한 지구의 불균형에 대한 행성의 반응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케이시의 예언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은 인간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는 공포에 휩싸인 군중을 보았지만 동시에 서로 돕기 위해 힘을 합치는 소규모 집단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잃어버린 것을 재건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스스로를 동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케이시에게 이러한 연대의 순간들은 비극을 재생의 기회로 전환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케이시의 예언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글로벌 경제 붕괴였습니다. 그는 주요 경제의 붕괴가 혼란의 촉매제가 되어 금융시장이 붕괴하고 자원 부족으로 인해 지역적, 국제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력한 경제를 가진 한국도 공급망 차질과 증가하는 인구 부양 압박으로 인해 엄청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이 기술 혁신과 적응 능력을 통해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비록 상황이 암울해 보이지만 케이시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발생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이 전례 없는 글로벌 정상회담에 모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회담은 케이시의 말에 따르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며 대화와 협력이 개별적 이익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강렬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행동의 긴급성을 이해하는 지도자들이 분열된 목소리를 극복하며 세계를 단결로 이끌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케이시는 한국이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동양과 서양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독특한 극복과 재건의 역사를 통해 다른 국가들에게 글로벌 도전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찾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케이시는 한국 외교를 단순한 권력 도구로 보지 않았으며 전통과 현대의 균형을 통해 세계를 더 조화로운 미래로 이끄는 본보기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전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전 세계적인 영적 각성을 포함했습니다. 케이시는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분열을 넘어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각성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될 것이며 평범한 개인들이 변화를 이끄는 움직임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이시에게 있어 한국은 이 영적 부흥의 진원지 중 하나로 한국의 문화적, 영적 전통이 재발견되어 세계에 영감을 주고 적응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3월 7일이 다가오면서 인류는 분기점에 서 있는 듯합니다.
K씨는 이 날이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잠재력이 시험받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재앙을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우리와 지구,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를 재고할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넘어 단결과 연민에서 힘을 찾으라고 우리를 독려했습니다. K씨는 위기의 절정에서 인류가 비유적으로 완전한 어둠 속에 빠진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글로벌 무역이 멈추며 기아, 실업, 사회적 혼란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저항과 회복의 신호가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극복의 역사와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 혼란 속에서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국가로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해결책 중 하나로 K씨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주도하는 기술적 부흥을 보았습니다. 그는 재생 가능 에너지와 디지털 통신의 발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일부 강대국들은 여전히 구식이고 파괴적인 방법을 고집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혁신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를 재건하고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발전이 단순히 자국 경제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국가들이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형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여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K씨는 한때 단합된 것처럼 보였던 국가 내에서도 분열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국 지도부가 외교적이고 지속 가능한 길을 모색하는 동안 내부에서 이러한 전략을 의심하며 국가적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긴장을 야기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역적 이해와 국제적 이해를 균형 있게 맞추는 문제를 두고 벌어질 치열한 논쟁을 묘사했으며 이는 글로벌 도전의 축소판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강렬한 비전 중 하나에서 K씨는 예상치 못한 글로벌 동맹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비밀리에 회동하는 장면을 언급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무력 충돌에서 환경 위기에 이르기까지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된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동맹이 더 큰 강대국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들은 이러한 협력을 자신의 지배에 대한 위협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K씨는 혼란 속에서 시작되는 영적 각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집단들을 보았으며 이들은 분열과 폭력을 해결책으로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한국과 같은 곳에서 뿌리를 내릴 것이며 이곳의 영성과 문화적 회복력이 세계를 위한 등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K씨는 한국의 사찰과 영적 공동체들이 물질주의를 넘어 답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모이는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비전들이 더욱 인상적인 이유는 사건들 간의 상호 연결성입니다. K씨는 재난, 갈등, 부흥을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라 더 큰 순환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이 순환은 깊고 의식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끊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몇몇 국가들은 압박에 굴복하겠지만 다른 국가들은 협력을 통해 도전에 맞서며 극복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K씨의 비전에서 글로벌 퍼즐의 핵심 조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 나라가 군사력이 아니라 평화와 혁신에 대한 헌신을 통해 지도적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세계는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도전에 직면했을 때 한국을 본보기로 삼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결국 K씨는 명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혼란은 끝이 아니라 행동에 나서라는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상황을 넘어 우리의 선택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라고 촉구합니다. 3월 7일이 다가오면서 인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K씨가 항상 강조했듯이 미래는 돌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예언이 불러일으킨 반향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큰 힘이 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다음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미스터리를 계속 탐구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